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리뷰를 하나 하러 왔습니다. 오늘 수원 삼성하고 전북 현대 경기를 리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경기는 사실 좀 원사이드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전북이 이제 3대 0으로 크게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뭐 두 팀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죠. 전북에서도 지금 감독님이 팀을 떠나신 상황이고 수원도 이제 새로운 감독님이 막 오신 상황이라서 네, 뭐 상황이 다르다면 다를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새 감독을 빠르게 선임한 수원이 좀 고전하는 흐름이었고, 전북은 뭔가 시원하게 경기를 오랜만에 이기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원정 팬들이 집에 가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조금 전북보다는 수원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찌됐든 뭐 전북은 감독 대행님인 김두현 감독 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김두현 코치님이 어떤 연속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북의 선수 구성이 최근에 조금 이제 풀백 쪽에 기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선수 구성이 좀 더 잘 돼 있고, 지금 오늘도 경기 보시면 알잖아요. 네. 진짜 여기는 뭐 부상자 많다는데 하여튼 괜찮네. 뭐 다 빠져도 괜찮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전북이 유리했던 점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수원 같은 경우는 선수단 구성도 아무래도 전북보다는 이제 그 구성이 약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전에 있던 그 이병근 감독님 체제에서 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축구를 조금 하려다 보니까 조금 제가 보기엔 엇박자가 더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수원도 어느 정도는 이제 새로운 감독이 오면 그 새로운 감독의 스타일에 맞춰서 팀이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깔끔하게 지금 넘어가기에는 너무 촉박했죠. 사실 지난 경기 끝나고 며칠 만에 지금 경기를 치르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김병수 감독님 스타일상 봤을 때 야, 원래 하던 대로 해, 이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본인이 어찌됐든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도 일단 해볼 수 있는 걸 해보자 하고 이제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겠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양쪽에다가 조금 그런 것들을 전제로 깔아놓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이게 전북이 저력 같기도 하거든요. 전북이 저력 같기도 한데, 지난 경기에서도 구스타보가 뭐 1분이 채도 뭐 10몇 초였죠? 그때 골을 넣고, 오늘도 뭐 20초도 안 돼가지고 골을 넣고 시작해버리니까, 제가 사실은 전북을 냉정하게 평가를 잘 못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왜냐면, 제가 막 이제 안 좋은 얘기 전북한테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전북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니 선제골을 이렇게 빨리 넣고 가면 사실은 전북이, 제가 이제 안 좋게 얘기할 때 너무 수비적으로 한다, 마치 뭐 중위권 팀인 것처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랑 별개로 골을 이렇게 먼저 한 골 넣고 시작해버리면 이거는 사실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늘 강조드렸던 게, 전북은 먼저 골을 넣고 승리를 따내야 되는 팀이다. 근데 너무 지금 막 이렇게 수비적으로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던 건데, 아니 뭐 선제골을 넣고 이기고 있는데 굳이 뭐 달려들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뭐 물론 이제 전북 팬들 중에는 예전에 그 처강 감독님 스타일대로 닭공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1대 0보다는 3대 0, 4대 0이 좋지 하면서 더 밀어붙이기를 바라실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그것까지 1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막 나가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전 절대 못 드리겠거든요. 근데 오늘도 잘 보시면 뭐 역습으로도 충분히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이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두 경기 다 1분이 되기 전에 득점했다는 걸 보니까 하여튼 그리고 오늘도 이제 문선민 선수 득점 나오는 장면을 보면 어, 개인기량이죠 사실. 그걸 딱 이겨내고 들어가는 장면이었고, 두 번째 골이었나요? 네, 두 번째 골도 보시면은 그 문선민 선수가 불투기스를 바로 제껴버리면서 나왔고, 그 하파실바의 헤딩 패스도 너무 깔끔했고, 그 이제 드디어 하프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이 백승호 선수의 움직임, 거기까지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전북이 경기를 잘 풀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마냥 다 좋다고 설명 못 드리겠는 게, 수원이 좋지 않았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전북은 너무 이른 선제골을 가지고 유리한 고지에서 벌써 90분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된 데다가 수원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전북이로서는 굉장히 이제 경기를 맘대로 풀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북을 괴롭혔던 팀들 중에 이제 내려선 팀들, 뭐 수원 FC 같은 팀이나 뭐 대구 이겼나요 그때? 못 이기지 않아요? 비겼나요? 하여튼 그런 이제 바짝 내려서 가지고 하는 팀들하고는 양상이 좀 달랐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북이 잘한 거 물론 맞다.
근데 전북이 조금 전북을 까다롭게 하는 팀의 유형 그런 어떤 전술적인 대응을 수원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조금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전북 더 말씀드려야 될까요? 일단 뭐 선수들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냥 그거면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풀백에다가 막 뭐 맹성웅 이런 선수 갖다 놔도 뭐 티가 잘 안 나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확실한 거는 뭐냐면 전북이 수비적으로는 단단합니다. 확실히. 박진섭 선수가 요즘 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전혀 상관없고 일단 개개인 기량들이 다들 이제 빵꾸가 없다 보니까 구멍 나는 데가 없고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돼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오늘도 보시면은 전반전에 뭐 수원이 공 좀 돌리려고 하는데 안 무너지고 1대1에서도 상당히 잘 버티고 이런 것들이 잘 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전북이 끈끈한 맛은 좀 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전북이 끈끈한 것만으로 하기에는 이제 팀이 너무 체급이 높죠. 그게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이제 수원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가 아까 그 같은 얘기이기도 한데 수원한테 좀 가혹하게 좀 너무 불운하게 시작한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김병수 감독님을 상당히 존경하죠. 이제 축구인으로서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분인 게 제가 이제 많이 설명드렸던 걸로도 기억하는데 굉장히 축구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의 단독 인터뷰 거의 안 나오시는 거 알죠?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축구를 너무 이제 아이디어가 좋으시니까 열심히 기사 써서 한번 이제 단독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게 막 되게 그 유럽 축구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탈란타 얘기를 저한테 엄청 하셨어요. 그때 엄청은 아니고 조금 하셨어요. 근데 아탈란타가 그때가 이제 그 뭐 걔 이름 뭐죠? 일리치치인가? 걔 있고 뭐 파샬리치 있고 막 이런 애들 그 감독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갑자기 그 긴 사람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감독이 약간 센세이셔널하게 잘하는 때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흡수하면서 본인한테 이제 본인들이 강원 FC에 당시 어떤 팀을 만들어낼까에 되게 굉장히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굉장히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시도하지 않는 전술들을 많이 보여주신다는 거에서. 근데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저는 수원에 있어서 조금 이제 수원에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런 새로운 축구들을 항상 시도하려고 하고 좋은 축구죠. 어떻게 보면은 좀 고급 축구, 제가 생각하는 고급 축구 이제 새로운 데서 막 발굴이 되고 있고 막 이런 전술들을 많이 시도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당장 팀을 만들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수로 등판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성적을 어찌됐든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되겠냐? 요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는 거죠. 걱정이 있는데 이제 가혹한 시작이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그냥 골을 너무 쉽게 줘버리고 시작하니까 이게 어떤 거를 하려고 했는지조차도 사실은 조금 잘 모르겠는 거죠. 쫓아가는 상황이 돼서 하는 거랑 0대0 상황에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하는 거랑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사실은 이제 그 김병수 감독님의 축구가 뭘까를 잘 사실은 좀 어렵게 만드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골을 실점했지만 평소처럼 운영하려고는 했을 겁니다. 본인이 구상하셨던 거를. 근데 이제 그게 선수들 마음 자체도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불운했다 이렇게 좀 평가는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조금 좋게 본 점이 있고 고쳐야 될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뭐 수원이 완패를 했죠. 완패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김명수 감독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내려서 가지고 일단 뭐 당장 성적이 급한데 승점 3점을 딱 따내가지고 아니 뭐 한 10위쯤에는 올려놓고 이제 뭐 전술을 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김병수 형님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다 보니까 이제 조금 오늘 하는 것만 봐도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게 좀 보였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경기를 사실은 제가 이제 선수 탓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 좀 망친 선수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저는 오늘 만약에 전 비디오 미팅을 분명히 할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눈에 띄었던 건 일단 장호익 선수. 오늘 저는 전반에 넣었던 두 골에 다 장호익 선수가 좀 기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뭐 장호익 선수만 기량이 막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수비 형태가 변해 있고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게 이제 장호익 선수 쪽에서 딱 구멍이 딱 거기서 딱 커진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실점 자체는 그 김명수 감독 인터뷰 보니까 딱 나와 있던데 너무 밀고 나왔어요. 수원 선수들이. 너무 앞으로 전진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뒷공간은 그냥 단번에 이제 전북 선수들이 이수민 선수가 워낙 롱킥이 좋은 선수니까 단번에 그쪽을 공략하면서 거기서 이제 장욱 선수가 문선민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거는 뭐 불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수원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의욕이 넘쳐서 그런 장면이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장면은 두 번째 골 장면입니다. 저는 그거는 저는 이거 왜 저렇게 수비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그 문선민 선수 쪽으로 공이 빠질 때 불투이스가 빠져나갔거든요. 불투이스가 측면에 먼저 달려나간 다음에 거기서 문선민 선수가 뭐 백슛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발뒤꿈치 쪽으로 치고 나가는 거에 뚫린 거잖아요. 근데 그 장면 잘 보시면 불투이스 뒤에 장우익 선수가 붙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 그 위치 간 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불투이스가 3백 중에 가운데였잖아요. 근데 측면에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투이스 그 박대원 선수랑 불투이스가 멀어지고 그 자리가 빠지고 나니까 완전히 비게 되거든요. 그럼 저는 장호익 선수는 어차피 불투이스가 문선민을 쫓아갔고 어차피 문선민은 측면에서 들어오는 선수 중앙으로 들어와야 뭔가 일이 터지는 상황이잖아요. 측면으로 나가면 측면을 몰아내면 수비 성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뒤를 왜 쫓아가냐고요. 불투이스 빠진 자리를 채우러 들어가야죠. 근데 거기를 쫓아가요. 불투이스 뒤를 거기를 이제 두 명이 맞겠다고. 근데 장호익 선수는 그렇게 쫓아가봐야 문선민 선수의 뒷공무니밖에 못 쫓아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뚫리고 나니까 크로스가 딱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게 하파실바 쪽에 가니까 박대현 선수가 거기 붙었을 거고, 그러면은 원래는 불투이스가 있었던 자리, 혹은 장호익 선수가 제가 말한 것처럼 커버를 들어갔으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백승호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문선민 선수가 크로스를 올렸을 때 하파실바 쪽에 수비가 다 몰려있고 그 박대원 선수하고 불투이스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무시하게 넓은 공간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뭐 하프스페이스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만들어낸 장면이 아니라 그냥 거기를 빠뜨린 거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골이 딱 먹으면서 완전히 이제 거의 뭐 경기가 이제 망가진 거였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장욱 선수가 이제 바뀐 전술이 있고 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뭔가 이제 적응이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장면은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불투이스. 저는 불투이스가 최근에 뭐 부상도 있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폼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성질을 못 죽인다. 불투이스가 예전에 뭐 울산에서야 그게 이제 잘하니까 팀이 잘하니까 열정으로 비춰졌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완전 보네드 플레이죠. 거기서 그런 태클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측면에 몰았잖아요, 하파실바를. 거기서 크로스만 안 주고 그냥 아웃만 시켜도 성공인 거를 거기서 굳이 그냥 그걸 공 뺏겠다고 태클 들어가 두 번째 태클을 굳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리고 나올 때도 그냥 나오잖아요. 본인도 아는 거죠. 야, 이건 경고감이구나. 그러니까 그거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김명수 감독님 예전에 쓰셨던 거 봤을 때 불투이스는 제가 봤을 때 아웃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에서 그냥 아예 백업으로밖에 못 들어가지 않겠냐.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수비 자체도 좋지 않았다. 그 문선민 선수 뚫렸던 장면도 있지만 그 전에 백승호 선수 거도 하나 당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본인이 이제 네덜란드 리그에서도 뛰었던 선수로서 그렇게 축구하면 안 되죠. 개인 기량을 그렇게밖에 못 보여준다 그러면 뭐 그냥 차라리 오히려 지금 수원에 있는 뭐 좀 그래도 전도 유망한 5, 6년은 더 쓸 수 있는 우리나라 선수 쓰는 게 낫죠. 그렇게 한 번에 뚫릴 거면 사실. 예, 그런 점들이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뭐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 그런다 그러면 이제 김병수 감독님 책임이죠. 왜냐, 기용했으니까 김병수 감독님 책임이지만 어찌됐든 제가 보기엔 첫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수정해 나가면서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선수들이 허둥댄다는 거.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강원에서도 좀 보였던 문제이기도 한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김태환 선수 쪽에서 너무 쉬운 실수가 많았어요. 그쪽에 들어가면 당황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태현 선수 장점은 역습에서 박건하 감독님 계실 때 되게 잘했잖아요. 그때 보면은 잘하는 게 본인 앞에 열려있는 공간에 막 뛰어들어가면서 막 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북이 먼저 득점을 했고 수비적으로 안정적으로 딱 공간을 짜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아가지고 공을 전개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쪽이 압박에 들어올 때마다 중앙 쪽으로 연결하는 패스들에서 너무 쉬운 실수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 수원의 공격 흐름이 계속 찬물을 끼얹는 거죠. 이제 그게 결국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을 만드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축구를 여지까지 안 해왔던 거죠. 사실은 김태현 선수가 잘했던 축구들은 역습형 축구였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축구가 오다 보니까 조금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감상평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첫 경기라서 좀 두고 보세요라는 얘기를 사실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선수들 자체 중에도 좀 부진한 선수들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손발이 안 맞는 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배치된 선수들도 아직은 이 축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들도 아직 확신이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훈련을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점이긴 한 게 또 주중에 경기가 또 있고 계속 이 경기가 이어진다는 게 이제 고민이죠. 왜냐면 경기를 뛰면 회복을 해야 되고 그럴 땐 전술 훈련을 못 하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전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불운까지 겹쳤다. 결국에 그렇게 된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부진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시간을 좀 줘라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그래도 한 장면 좋게 몇 장면 좋은 점도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좋게 봤던 장면은 일단 뭐 그 후반전에 오른쪽 측면에서 그 장호익 선수가 그건 또 잘했네요. 장호익 선수가 이제 오버랩 쪽이죠. 바깥쪽으로 돌면서 나가가지고 크로스 올리고 안병준 그 유승우 선수 다 지나치었던 장면이 있잖아요. 전 그 장면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김병수 감독님이 좋아하고 잘해낼 수 있는 공격 전개였고, 제가 느끼기에는 수원이 진짜 오랜만에 단순한 크로스가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는 크로스고 그 전개 과정도 좀 만들어지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이제 팀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 장면에서 보시면은 제 기억에 그 장훈 선수 말고 그 앞에 한 명 받아주려고 하다 흘리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강원이에서 김병수 감독님 잘하실 때 많이 나왔던 장면들 있잖아요. 그렇게 공간을 움직이는 선수가 수비를 끌고 움직이면서 그 다음 공간에 누가 뛰어들어가는 형태였는데, 그런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전반적으로 해도 전반에 1대0 상태에서도 괜찮다고 봤던 점들이 조금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선수들 배치가 겹쳐있는 경우가 오늘은 많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수원 경기를 볼 때마다 좀 많이 답답했던 게 뭐냐면, 선수들이 되게 열심히 뛰는 건 알겠어요. 많이 뛰는 것도 알겠고 열심히 뛰는 건 알겠는데, 제가 진짜 답답했던 게 선수들이 서 있어야 될 위치 안 서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중구난방 뛰는 겁니다. 오른쪽 윙에 공이 들어가면 김보경 선수가 코너플렉 쪽을 향해서 뛰고, 예를 들면이에요. 김보경이 코너플렉을 향해서 뛰고 그 김보경이 빠져나간 공간에 고승범이 들어가고 그쪽에 이종성이 도와주러 가서 결국엔 거기 6명이 모여있는, 오른쪽 측면에 6명이 모여있는. 그래서 거기서 공을 딱 탈취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도망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압박당했는데 풀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반대쪽으로 가자니 사람이 없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좀 많았거든요. 사실은 아니 저 왜 굳이 저길 왜 또 갈까? 왜 저길 그냥 굳이 돌아갈까?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잡는 게 이제 김병섭이 굉장히 포지션 플레이 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 배치해가지고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내고 얘네들을 상대편의 수비를 어떻게 배치시켜놓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역이용해서 어떻게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고민하시는 지도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경기에서 좀 보였던 게, 배치가 일단 그래도 예쁘게 돼 있습니다. 배치가 돼 있고, 그러니까 있는 위치에 누가 또 들어간다거나 거기 과하게 가는 게 없었다는 거, 그거 하나는 그래도 이틀밖에 안 됐지만 조금 좋아졌던 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너무 좋게 막 제가 평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점은 일단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시간을 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까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거를 딱 한 말씀을 정리드리면서 시간을 줘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갈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몸은 이병근 감독님 축구에 적응이 돼 있고, 이제 머리에서 조금씩 김병섭 축구가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못해요, 축구를. 무슨 의미냐면, 이병근 감독님 축구할 때는 어찌됐든 그 본인들이 준비한 축구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게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은 효과가 나오는 게 50점, 60점, 70점 이 정도가 그냥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하려고 그러는 것 자체를 바꾼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지까지 오른손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왼손으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죠. 왼손으로 이제 답안지를 써라. 우리 내가 안 해왔던 거예요. 안 해왔던 거. 근데 이제 왼손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오늘 너무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왼손으로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판으로 답안지를 썼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쉬웠던 게 뭐냐면, 오늘 수비할 때 좀 많이 뚫리는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면 전북 선수들이 막 탈압박을 척척척척 해가지고 나오니까. 근데 그게 저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수원의 압박 타이밍이 아직 잘 안 잡혀 있어요. 그게 한 명씩 가니까 개개인이 들어가니까 이런 겁니다. 한 명이 이거 잠깐만 바둑알 불러올 수 있을까? 잠깐만 제가 바둑알 안 끼고 있어가지고 바둑알이 이건 필요하겠네요. 잠시만요. 바둑알 잠깐 불러오겠습니다. 뭐 깔려있는 게 있으니까 그냥 한번 보시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건데 약간 압박 들어갈 때 이 노란색을 전북이라고 해볼게요. 오늘 뭐 대충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압박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받으러 나오겠죠. 그죠? 받으러 나오는데 이 갈 때 여기를 바짝 붙어서 가서 여기를 못 주게 주기 싫게 만들어야지 여기 압박이 걸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지금은 압박이 수원 선수들이 약간 느낌이 이렇게 갑니다. 근데 혼자 가요. 2번만 혼자 가. 그러니까 공이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가 막 옵니다. 잡으러. 근데 이 선수가 그냥 가만히 있나요? 움직이죠. 그럼 2대1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붙다가 뚫려버린 거죠. 그럼 여기가 나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줘버리죠. 그럼 여기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죠.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 자체가 여기 수비는 처음에 잘 서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갈 때 여기 물고 여기 받으러 내려오면 여기를 이렇게 잡아놓고 있고 여기도 받으러 가도 잡아놓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잡아와서 이렇게 잡아놓고 해야지 이제 여기가 압박이 걸리는 건데 지금 보면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뒤늦게 오죠. 이제 수비는 해요. 근데 늦어. 그러니까 여기 2대1로 풀어버리고 여기가 그럼 오면 뭐 여기다 주고 여기 다시 2대1로 받고 이런 식으로 풀리는 장면들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시간이 좀 필요한 장면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원이 압박을 했던 팀이긴 하지만 조직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적이라는 얘기는 전방 압박을 포항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압박을 제대로 시도하고 싶으면. 포항이 제가 보기에 압박 강도가 제일 센데 그 팀은 다 이거예요. 이렇게 압박을 누가 들어갈 때 어디로 공을 유도해서 거기를 우리가 딱 물어가지고 거기 잡아먹을까가 정해져 있는 팀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포항이 지금 K리그에서 압박을 제일 잘하는 팀인데 오늘은 이제 수원 선수들이 약간 그 새로운 방식의 전방 압박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아구가 잘 맞질 않으니까 오히려 전북의 밥이 돼버린 거죠. 차라리 대구나 뭐 수원FC처럼 잔뜩 내려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달려들질 않으면 압박 풀릴 일도 없거든요. 본인들 지역을 지키고 있으면.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북한테는 더 공간을 많이 내줄 수밖에 없었고 전북이 굉장히 수월하게 경기를 풀었다 라는 얘기고 그 뭐 구상이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수 감독의 스타일 봤을 때는 애초에 이런 경기를 구상을 해왔겠지만 첫 골이 이제 문선민 선수 첫 골이 컸다 그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어쨌든 뭐 수원은 뭐 부진한 경기였던 건 맞는데 일단 좀 시간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시간이 필요한 축구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축구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병수 감독님한테는 좀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걸리는 축구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역습을 만들어가는 축구도 이제 상당히 만들어내는 게 쉬운 축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도하고 막 이렇게 공을 돌리고 하는 축구보다는 좀 빨리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저도 지도자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홍 감독님한테도 홍명보감님한테도 여쭤봤더니 수비 조직력 만드는 게 빠르다. 네, 그게 훨씬 빠르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 축구인들한테 확인한 건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확실히 김병수 감독님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축구를 잘 하려고 그러면.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다행이라고 할까요? 뭐 모르겠어요. 5월쯤에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최대한 승점을 끌어내야 될 거고 하지만 6월에 그래도 A매치 휴식 기간이 있고 수원에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좀 조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다려 보시죠. 수원 팬들은 속이 상하시겠지만 네. 어찌됐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게요 여러분. 다음에 주말에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